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월 19일 목요일은 우리나라 정월초하루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날을 다운바루 임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시 파차이, 금년 안에 재물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까치까치 설날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경우 다운바루 임렉 혹은 임렉 신년, 그러니까 한문으로 바꿔보면 음력 새해가 되겠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중국 화교들은 음력설을 차이니스 뉴 이어 혹은 루나 뉴 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음력으로 2566번째 맞는 양띠의 해입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대형 쇼핑몰 그 어디를 가든지 공시 파차이가 나붙고 온통 붉은 연등으로 가득 장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 파차이, 여기서 공은 공경공자를 쓰고 시는 기쁠 희자, 빠는 나갈 빨, 차이는 재물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는 축하합니다 혹은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가 되는 것이고요. 파차이는 재물을 얻으세요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새해 부자 되세요 혹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재물제자보다는 복복자를 써서 공시 빠푸, 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관습적이긴 해도 복복자보다는 재물제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관습이 새해 인사말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력 정월초하루가 되면은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비하라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하라는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메단이라든지 땅그랑, 솔로, 스마랑,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 대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비하라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교는 아닙니다. 사실 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면은 관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비, 어떤 데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까지 모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관우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전쟁 때마다 다 이기는 그런 전쟁신이자 재물신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동남아 중국인들은 무슨 명절 때만 되면은 그들을 모시고 있는 관제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 집안을 지켜주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국인들은 정월초하루를 그렇게 재물과 집안의 평안만을 비는데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늙은 부모들을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이웃과 월병을 나눠 먹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에겐 돈이 약간 든 앙바오를 나눠주는 그런 좋은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용과 사자 모습을 한 바롱사의 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이 되면은 폭죽을 높이 쌓아올려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국, 인도네시아인들의 음력설 풍경입니다.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다운바루 임렉, 즉 우리나라 설날의 이모저모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지 경찰청장 재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남부법정은 경찰 측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다소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카페카가 비지를 부정부패 혐의자로 모은 것은 디다사, 즉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조코이 대통령은 카페카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양비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두 관청은 대통령에 있어서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국 대통령으로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코이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차기 경찰청장 추천과 카페카 임시의장 등의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지 전 경찰청장 후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 뒤로 한 발 물러서야만 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차기 경찰청장 후보에 바드로딘 하이티라고 하는 현 경찰청장 직무 대리가 선임되고 카페카는 아브라함 사맛 현 의장이 밀려나고 또삐꾸라만 전 경찰 예비역 장군이 임시 의장으로 그리고 인드라얀토와 조한 부디 대변인이 각각 부위원장에 등용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이스타나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이스타나 보고르궁으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조코위의 집무실 이동을 두고 정치적 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맨땡에 살고 있는 메가와티 총재 집과 멀어졌고 또 포르마타 히저우에 살고 있는 수리어 팔로 총재의 집이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함발랑에 살고 있는 브라보와 찌케아스에 살고 있는 SB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선 조코위의 피신 혹은 까이하와 까엠페의 정치적 견제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국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던 카페카와 경찰 간의 대결 구도는 전격적으로 협력 구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조코위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할 판입니다. 일간 신문들도 이런 정국의 변화를 다소 우려하는 논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와티 PDP 총재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2월 20일 현재 1달러당 12,891루피아까지 올라갔습니다. 루피아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것은 미국 달러가 워낙 강세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도로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인상은 곧 물류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도 인도네시아는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아주 더 커지게 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자국 내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예외 없이 외국인 취업 희망자나 기존 취업자에게 바하사 능력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하사 능력 시험 제도는 늦어도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시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오는 12월부터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따른 주변국 노동자 홍수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익시트 퍼밋 온리, 즉 F4를 받으면은 디스펜사시 F4라 해서 14일간 더 체류하면서 이삿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을 배려해 준 바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배려 기간에도 계속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즉 F4 후 2일 이내에 즉각 출국을 하도록 디스펜사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세계 행복지수 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76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한 나라는 덴마크인데요. 1등에서 5등까지 모두 스칸디나비아 북구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에서는 호주가 10등으로 행복지수 최상위 나라가 됐고요. 그 뒤로 싱가포르가 30등, 한국이 41등, 일본이 43등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각각 93등, 111등으로 꼴찌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마케팅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블리블리와 같은 인터넷 휴대폰 판매업체가 한 주에 5,000대나 되는 물량을 팔았는가 하면 라자다라고 하는 업체는 무려 85,000대나 되는 휴대폰을 팔아치워서 이 마케팅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 마케팅 업체들은 중소상인들의 시장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딜리버리 업체들은 새로운 일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마케팅 사업의 확장을 반기는 모양입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터넷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고 쇼핑몰 기준도 좀 더 정비를 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주요 이마케팅 회사도 동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OLX라고 하는 남아공 회사가 있고요. 독일의 라자다, 그리고 잘러라,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합작한 토코펠리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합작한 일레븐이아, 한국의 G마켓과 미국의 이베이가 합작한 Q10,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름 담배 회사가 출자한 블리블리가 인도네시아 인터넷 마케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땅그랑에서 땅그랑 리포빌리지죠. 실로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던 산모와 또 다른 환자 한 명이 수술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모는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약 주사를 맞았는데 도중에 사망하고 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날 사용한 마취제는 베테 깔베 파르마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벨이 그만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실로암 병원에서만 발생했는지 그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년 딜레이 비행기의 오명을 갖고 있는 라이언에어가 드디어 토탈 딜레이 사고를 쳤습니다. 가루다 비행기보다 더 공격적 운영을 해오던 라이언에어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무려 6천여 명의 승객이 4시간 이상 딜레이를 했거나 또 어떤 비행기는 아예 뜨지도 않고 차기 일정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 이사진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환불 조치를 해주거나 호텔을 잡아주는 등 보상카드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너무 타이트한 비행 일정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명 발리9이라고 불리는 마약사범 사형 집행 절차를 착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리9 중에는 호주 사람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토니 총리는 지난 아체 쓰나미 때 인도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호주가 아끼지 않았던 호주 국민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자국민 마약사범 2명의 사형 집행을 중단해주고 또 그들을 선처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민들은 이번에 마약 호주인 2명을 사형을 시킬 경우에는 발리 관광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사형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푸아 소롱 라보라 구치소 재수감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라보라 시토로스라고 하는 목재 사업가는 자카르타 법원에서 불법 원목 볼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소롱 지방구치소장으로부터 출소 허가증을 받아들고 판결문을 받기도 전에 이미 출소해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와서 그들을 재수감하려고 하니까 이젠 주민들이 칼과 낫 등의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그의 재수감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파푸아 구치소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반둥시가 전 세계 비동맹 국가 정상들을 맡기 위해서 도로 정비 등 준비할 것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중순 109개 논블록 정상들과 25개 국제단체장이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틀간은 자카르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을 갖고 마지막 하루는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페스티벌 행사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때 북한 김정은 대신에 김정남이 자카르타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뉴스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